안녕하세요. 파이어 전략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ISA 계좌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비상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장기 투자로 경제적 자유나 또는 인생의 후반부에 파이어를 꿈꾸셨던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절세의 필수품이었던 ISA가 개편이 아니라 완전히 계약이 되면서 한순간 쓰레기 통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최근 하락장 기간 동안에 낮에는 국장, 밤에는 미장에서 제 자산을 리밸런싱하는 시간을 좀 보내면서 약간 영상 제작에 소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SNS와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또 구독자분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보여서 바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제가 조특법 원문부터 세제 개편안 팩트까지 싹 다 계산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ISA와 관련된 개정안을 만든 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팩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나빠진 걸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납입 한도 2월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매년 2천만원 한도를 못 채우면 다음 해로 이 돈이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6천만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 미납 한도가 그대로 소멸됩니다. 목돈이 생기는 시점에 맞춰서 몰아 넣으려고 했던 프리랜서들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은 이 선택권 자체를 그냥 뺏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계약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제한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3년 의무 가입 이후에 만기를 99년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려서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5년마다 강제로 이 계좌를 깨고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5년 만기 시점에 대하락장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손실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해야 되는 이 족쇄가 ISA에 생겨버린 겁니다. 셋째, 생산적 금융 ISA가 생겼습니다. 이거 되게 이름부터가 생산적이라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눈소비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겠다고 생색을 내는 ISA 통장입니다. 근데 어차피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이 없습니다. 지금도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해외 ETF로 자산을 모아가던 개인 투자자들의 절세를 막고 강제로 국장으로 돈을 가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통장입니다. 여기서 진짜 한숨이 나오는 건 뭐냐면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의 행보와 너무나 대비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신니사, 니폰 ISA를 도입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줬거든요. 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일본은 국민들의 자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현행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생 비과세 제도와 함께 비과세 한도를 내가 매도한 다음 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 재사용이라는 길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있던 ISA 만기 자유 설정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5년짜리 시한부 통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근시안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장기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 정책으로 볼 수가 있나요? 사실 지나가는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에게 물어봐도 한도 없는 것과 5년 중에 어떤 게 장기에 더 가까운 거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한도 없는 게 장기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멍청한 발표를 하는 걸까요? 정말 너무나 한심합니다. 정부는 이 민생지원금 같은 단발적이고 지속성도 없는 이런 사탕 말림 같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눈은 또 가리고 또 한편으로 열심히 일해서 또 절약해가면서 장기 투자로 자산을 모아가려는 성실한 국민들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국민들의 자산 증식 바라고 만든 제도일까? 정부의 정책 의도는 사실 명확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저 국내 증시에 돈을 좀 강제로 묶어두고 싶은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한 존재로 보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 국장이 주주 친화적인 좋은 기업들 많아지고 주주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돈 아껴서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왜 미장에 투자를 할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합리적인 제도와 주주에게 친화적인 기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장은 그런 매력도가 좀 떨어질 뿐이고요. 차라리 이런 혜택을 줬다 뺏는 정책 고민할 시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에 좀 더 돈을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갈지를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하는 정책 자체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5년마다 정산시킨다는 이 정책 도대체 누가 생각을 한 걸까요? 5년의 기준은 또 뭘까요? 제가 바라기는 사실 이런 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높으신 그 누군가가 이 정도면 장기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그냥 결정한 걸까요? 그 정도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이 결정한 그 5년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일구고 있던 국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세제 혜택들은 5년으로 쪼그라들어 버렸고 5년 뒤에 경제가 하락장일지 상승장일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5년에 한 번은 정산할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세금은 따박따박 걸어가겠다, 이런 건데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치졸합니까? 제가 좀 흥분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영원한 혜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바라는 게 사실은 유행을 바라는 사람들이나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와 같이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을 봤을 때 비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뀌나 보다 하고 어쩔 수 없지 하고 손 놓고 당하는 거, 이것만큼 미련한 게 또 없죠. 따라서 이 파이어 전략서에서는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전략을 4가지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존 ISA 만기가 27년이나 28년으로 애매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27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26년 안에 증권사업에서 만기를 80년이나 99년 이렇게 최대로 연장을 하세요. 그리고 2027년 이후에 연장하면 5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적용을 피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입 기간이 3년이 지났고 만기가 짧게 설정이 되신 분들은 2026년 지나기 전에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ISA에 재가입하면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을 하세요. 사실 이분들이 좀 운이 좋고 현행법 막차를 타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은 27년도부터 한도 2월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동안 안 넣고 쌓아뒀던 2월 한도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최대한 자금을 여기에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1억까지 다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넣을 수 있는 2월 한도 최대 한도를 올해 안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해외 ETF 장기 모으기가 핵심인 파이어족들. 이런 분들은 만기를 길게 늘려둔 기존 ISA를 우선 활용하시되 만기 제약이 없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의 납입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좀 고려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ISA 통장은 섣부르게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지했다가 잘 받아왔던 세제 혜택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인 ISA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절대로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할 경우에 지금까지 받아왔던 세제 혜택을 일괄 징수될 뿐더러 새로 계좌를 개설한다고 해도 계좌 개설 첫 해에는 납입 한도가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실 이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확정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통과 전에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저지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이어 전략서에서는 이번 계약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는지 계속해서 감시를 할 거고, 성실한 장기 투자자들이 이런 권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흔들림 속에서도 사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앞장서서 분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그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영상이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계좌 잘 지켜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이어 전략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